우리는 앞서 두 번의 영상을 통해 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지, 그리고 공간론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구체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공간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일반적인 방식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구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하학적으로 공간을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하죠. 물론 모든 응용학문 메토드에 기초학문이 있듯 공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서 축구에서 공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은 드론의 삼각 분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도출됩니다. 드론의 삼각 분할이란 평면상에 인접한 점들을 이어 삼각형 형태로 공간을 나눌 때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각 삼각형의 내각 중 가장 작은 각들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분할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하학이라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가능한 정삼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지도록 나누는 방식이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수학적인 내용은 어찌됐건 미뤄두고 이를 축구에 접목해보죠. 우리에게는 피치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수들이 감독의 의도에 따라 전술적인 배치에 맞게 자리 잡고 있겠죠. 이 선수들이 각각의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을 이어 구성체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삼각형을 그려보죠. 삼각형을 각 변이 서로 교차하지 않게 그리는 방식은 아마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드론의 삼각 분할이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의 삼각 분할에 나타나는 선들이 바로 감독이 이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전술 루트입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드론의 분할이 가능한 삼각형을 정삼각형에 가깝게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가 균등하게 3개의 각에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죠. 피치 위의 선수 측면에서 보면 주변의 선수들에게 볼을 전개한 루트가 고르게 잘 배분되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변의 선수들이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선수가 가지는 패스 루트의 효율성이 같은 숫자의 다른 선수들이 어느 방향에서는 여러 뭉쳐있고 어느 방향에선 띄엄띄엄 서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보죠. 자, 선수들이 3명 대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둔각 삼각형의 형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둔각 삼각형의 둔각의 위치에 서는 선수는 볼을 한 선수에게 받아서 다른 선수에게 보내려면 신체 방향을 크게 틀어서 전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추가되는 것이죠. 한편 반대로 둔각 삼각형에 참여한 양끝 선수들이 나머지 두 선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두 선수를 향하는 볼 전개 루트가 상당히 비슷한 루트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대 수비수의 입장에서는 이 선수에게 가까이 압박을 가할 때 이 방향을 통해 막아세우면 혼자서 2개의 루트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 혼자서 압박을 하더라도 2명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는 다른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수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된 것을 해석하는 경우에 드론의 분할이 아닌 다른 분할에서는 정삼각형에 가까운 삼각형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드론의 방식에 비해 볼 순환의 비효율이 더 커집니다. 감독들은 당연히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추구할 것이기에 같은 전술을 놓고 보더라도 드론의 분할로 쪼개어서 보는 것이 가장 그들의 시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드론의 분할 방식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패스맵이며 선수들 역시 경기장에서 본능적으로 이 루트를 통해서 볼을 전개합니다. 결국 실제 전술의 구현에서도 당연히 이 루트로 볼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전술을 쪼개보는 시작은 드론의 분할로 선수들의 유기체적 연결 방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드론의 분할을 이해했으니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이것이 왜 공간에 대한 이해에서 핵심이 되는지 한번 보로노이 다각형에 대해서도 이해해보도록 하죠. 앞서 드론의 분할 방식이 축구 전술에서 선수 간의 유기체적 연결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드론의 분할로 형성되는 모든 선을 수직 이등분하는 새로운 선들을 이어 공간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좋게 잘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이제 각 점들을 둘러싼 다각형들을
점의 개수만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하학에서는 이것을 보로노이 다각형이라고 하죠. 이 보로노이 다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다각형 안에 어떤 지점을 선택하더라도 그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해당 다각형 내부에 포함된 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로 예시를 들어보죠. 처음 둘론의 분할을 설명하면서 선수 한 명 한 명이 각각 점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보로노이 다각형은 이 선수들을 이은 선을 수직 이등분한 선으로 나눠놓은 방식이죠. 다각형 모두가 동일한 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간단하게 하나의 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필드 평면 위에 A 선수와 B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선수와 B 선수는 들론의 삼각 분할 방식상에서 서로 이어진 전술 루트에서 인접한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로부터 같은 간격에 있는 선이 바로 보로노이 다각형을 그릴 때 다각형의 한 변이 되는 선입니다. 이 선 위에 만약 공이 있다면 A 선수와 B 선수 둘에게서 이 공은 같은 간격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공이 이 선에서 조금이라도 A 선수 쪽으로 넘어올 경우 공은 B 선수보다 A 선수에게 가깝게 위치합니다. 보로노이 다각형은 이런 방식으로 수직 이등분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게 공간을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각형 내부의 어느 위치건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다각형 밖의 다른 어떤 점이 아니라 다각형 내부의 점이 되는 것이죠. 축구로 돌아와서 선수들을 점으로 인식하여 만들어낸 보로노이 다각형의 경우 각 다각형 안의 공간이 그 안에 포함된 선수의 배타적인 책임 영역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에 대하여 해당 선수는 팀 내 어느 선수보다 가까이 있으며 이 공간을 책임지는 의무를 맡게 되겠죠. 공격 상황에서 볼이 해당 공간에 떨어질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선수는 당연히 그 공간을 부여받은 선수가 될 테고,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 공간을 수비할 때도 해당 지역에 볼을 지닌 상대 공격수가 들어온다면 그 공격수를 1차적으로 마킹해야 되는 책임 역시 그 선수에게 있겠죠. 당연히 선수들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공간에 따라 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이며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루트이자 볼을 보내고 싶어하는 루트가 바로 이 보로노이 다각형상의 선들입니다. 선수들 사이의 책임 소재가 애매한 지점, 인근의 수비수들로부터 거리가 비슷한 영역이 바로 이 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로노이 다각형의 외곽선들은 수비 취약점이자 상대 공격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감독이라면 당연히 상대 전술의 다각형상에서 선들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 선수들을 배치시켜 해당 루트를 활용하고자 하겠죠. 이는 보로노이 다각형을 통해서 선수들의 배치와 움직임, 그리고 취약 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메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사실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감독들은 자신의 선수들을 조합해 가장 효과적으로 피치 위에 공간을 메꾸는 방식을 구현할 것이며 그에 따라 선수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며 대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독들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행하는 전술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 전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해 그 취약한 부분, 즉 간격이 넓게 벌어지고 공간이 발생한 요충지에 아군 선수를 배치하고 반대로 상대의 대처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기에 그 대응은 경기 전 배부된 시트 위의 포메이션과 판이하게 나타날 것이고,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고 대응이 어떻게 의도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전술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공간을 바라볼 줄 알아야 전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그렇다면 이러한 기하학적 공간 분할 방식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대응이란 어떤 것인지, 크리프가 제시한 343 포메이션을 살펴보며 균형과 수적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메이션의 우수성이 공간원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감독들이 지금도 크리프 343의 구성 형태를 경기에서 만들고자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찬 전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